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강 네 번째 챕터 진행성 암 생존자 분들을 위한 재활 운동. 오늘 배울 내용은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사기 암 환우분들을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7강 첫 번째에서는 사전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 전에 하는 사전재활, 7강 두 번째 챕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때는 치료 중 재활이었고 주로 항암 치료 중 운동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7강 세 번째 부분은 치료가 완료가 된 후 이때 생존자 재활, 빨리 회복을 하고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7강 네 번째 시간에서는 진행성 암 환우분들, 전이가 또는 사기 암 환우분들에 대한 운동의 역할, 또 중요성,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케이스 리포트 첫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분이었고요. 현재 저랑 운동을 한 7년 정도 하고 계십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 유방암, 허투, 양성을 진단을 받으셨고, 뼈 전이가 있고 골반뼈, 그리고 폐도 약간 조금 있고, 특히나 어깨 뼈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다양한 항암 치료를 그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하셔서 또 치료를 받으셨고, 뼈 주사 진행했으나 부작용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치료로 인하여 다양한 피로와 근감소증이 지금 현재 있어서 이와 관련된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케이스는 몇 년 전에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시 이제 생겨난 건데, 예를 들면 이게 튜머 사이즈가 더 커졌다고 치면 첫 번째 암이 발생이 돼서 1차적으로 치료가 해서 암을 다 사멸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있다가 암이 다시 전이가 돼서 커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전신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암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치료가 항상 끝까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내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느냐를 위해서 한 3개월, 4개월마다 계속 추적 관찰을 병원에서 하죠. 영상 검사와 종양 표시장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러다가 잘 유지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면. 그러면 또 3차 치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항암제가 잘 맞으면. 반대로 효과가 바로 없어서 더 커지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좋은 표적 치료제를 또 이때 이제 엔허투라는 또 표적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고,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약간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그래도 지금 홀딩, 멈춰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단계죠. 더 이상 암이 사이즈가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멈춰져 있는 단계가 이제 스테이블한 단계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의 목표는 항암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을 안 하면,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때 수술적 치료는 힘들고요. 약간 다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 치료도 한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기 힘들고, 이래서 가능한 한 최적의 항암을 찾아서 그게 세포 독성인지 표적인지 면역 항암제이든지 종양내과 선생님이 최적의 표준 치료 근거 하에 이분한테 맞는 조합을 찾아서 항암을 하고, 그게 내성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암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최상의 목표이다. 그러면 암재활 선생님들은 이런 치료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치료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죠. 뭐 근력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움직임이 뭐 굼떠서도 안 되고, 점점 신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보행도 불편해지면 안 되게끔 이런 방지를 위한 운동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장기 치료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이 생겨나죠. 뭐 위장관 장애라든지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심장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림프 부종도 이제 이런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추후 임상에 대한 참여가 이런 일반적인 건강이 좋지 않으면 리젝 당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가 딱 들어가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페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임상을 기회를 나중에 얻기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육은 이런 암 악액질을 막고, 그리고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분은 이제 사례 보고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사실 많은 다양한 암종의 다양한 암 환우분들 중에서 전이성 암 환우분들 수업을 그동안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제가 뽑아봤고, 이분은 30대 초반이셨고, 이제 신세포암이었고, 뼈전이가 있으셨고, 대부분 저한테 오신 분들은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운동을 안 하자니 너무 불안하고, 하자니 너무 그 또한 또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있는 상태 있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또 안 하자니 더 이상한 상태. 이럴 때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가 자체가 이제 뼈전이가 있으셨고, 폐, 간, 좌측 골반에 쇄골에도 좀 어느 정도 크진 않지만 있는 상태이다. 이런저런 항암제를 다 하셨다가 현재는 이제 아바스틴하고 타세바를 하고 계시죠. 둘 다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생혈관 억제제이고 하나는 TKI 억제제이죠. 그리고 병적 골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보니까 어떤 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어떤 스트레칭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진행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분 또한 장기간 치료를 인하여 피로가 극심히 쌓였고, 근감소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단계였다. 비슷합니다. 항암을 끝까지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커졌네. 그러면 또 이제 항암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마음대로 그냥 바꾸면 좋겠지만 점점점 바꾸다 보면 항암제를 쓸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홀딩이 돼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스테이블해져 있는 단계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좋은 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암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장기 치료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뭐 고혈압, 고칼슘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 또 비양리적 방법인 운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고,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근감소증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암재활 트레이너라면 같이 어떤 임상 실험이라든지 새로운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부하고 자료를 좀 나눠보고,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는 게 좋고, 이제 같이 싸울 때 가능한 어떤 누군가가 좋다고 하더라 이런 거 말고, 정말 임상 연구가 나왔던 이런 자료들을 서로 형님 이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 어떤 연구 결과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등. 왜냐하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항암 치료든 기타 다른 치료의 옵션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진행성 암 환우분들을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하는지 세션 샘플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전 스크리닝이다. 첫 번째는 총 3단계입니다. 1, 2, 3. 그래서 첫 번째가 사전 스크리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우분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운동을 오셨어요. 그럼 오시면 얘기를 나눠야죠. 바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 뭐 항암 치료를 저번 주에 항암 치료 뭐 하셨어요? 또는 어느 때는 선생님 저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서 빠꾸 맞았어요. 다시 이따가 오래요. 지난주 못 하고 요번 주 가요. 뭐 등 이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정기 검진이 있다. 회원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뭐 종양 표지자는 어떻대요? 영상 결과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뭐 그리고 뭐 호중구 수치는 어떻다고 합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혈액 검사나 종양 표지자 그리고 영상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기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의 컨디션 체크와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에서 이제 며칠이 좀 지나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운동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어요? 제가 알아야 될 특이사항이 있나요? 뭐 등.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물어봐야죠. 어디 아픈 데 없는지, 잠을 잘 잤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수분은 잘 섭취하셨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현재 기분 상태나 지난주 좀 어떠셨어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의료적 검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검사죠. 맥박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검사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얼굴도 보고 황다리끼가 좀 있는지 없는지 뭐 등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종양이 뼈에 전이가 있고 뭐 보여지는 티가 나는 종양이라면 그런 것들도 사진을 찍어서 점점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다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회원님 오늘 운동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압도 너무 높고 보니까 체온도 되게 높네요. 그리고 회원님이 얼굴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이럴 때는 우리 회원님 오히려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서 운동의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추후 우리도 계속 이분이 컨디션이 어떤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컨디션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잘 지내신 것 같다 하면 운동이 들어가겠죠. 점차성을 갖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볍게 이제 웜업을 이제 들어가야죠. 본격적으로 본 운동을 메인 운동으로 확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웜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활 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행성 암 환우분들의 재활 운동에 있어서 이 웜업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정적, 동적, 특화 스트레칭과 같은 여러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서 웜업을 충분히 해서 이 분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충분히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기초 체력 증진 운동이 들어가죠. 바로 메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살짝 체력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기초 체력 증진 운동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변을 제외한 근력 운동이 아주 낮은 강도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제 밸런스 운동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벼운 심폐 강화 운동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연성 운동, 뭐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유산소 운동 등, 또는 협응 운동도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계속 하죠. 체온도 뭐 필요한 경우 다시 체온을 측정하거나 땀이 나는지, 또 너무 회원님이 힘들어하는지, 어지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스탑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났고, 이런 경우를 한 보통 제가 15분 정도에서 사전 스크리닝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한 30분에서 정말 많이 하면 한 40분 정도,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 40분까지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가 이런 쿨다운, 클로징 세션이 들어가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이제 쿨다운이 들어가고, 이때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마무리 운동이 또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수업 완료 후 컨디션이 어떤지 피드백을 또 받아야 됩니다. 현이 어때요? 지금 운동하셨는데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또 기록을
남겨야겠죠. 그리고 가시기 전에 회원님 숙제, 이게 꼭 뭐 운동적인 숙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영양적인 거, 회원님 식사 잘 꼭 챙겨 드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뭐 등, 그러니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갖도록,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것도 회원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이겨낼 거예요. 뭐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공감도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 같아요. 혼자 막 암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불안해한 부분이 있는데 옆에서 이런 암재활 선생님께서 실력과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무장된 선생님이 옆에서 있다면 정말 든든한 아군이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원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수업을 시간을 들여서 그동안 했던 수업을 다 정리를 해야죠. 네, 제가 이런 식으로 4기 암 한우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 실기적인 부분은 또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론적인 부분에 실기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도 앞으로 8강, 9강에서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정말 나중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실제 수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총 4기 암 한우분들의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이요. 이게 4기 암 한우분들이세요. 저랑 운동을 처음 오셨던 그 전에 컨디션들이 보면 대부분 비활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요. 근육 감소도 되게 심해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치료에 병에 약 없다고 부작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리고 치료 효과도 떨어지겠죠. 더 이상 항암 치료하는 거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포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삶의 질도 떨어지죠. 결국은 생존율도 기대 수명이 약 5년이라면 뭐 1년, 2년 가면 안 되잖아요. 이때 아주 미친 듯한 기적의 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죠. 비활동성, 체력 저하, 통증, 우울감, 누워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성 암 생존자 분들이 저랑 운동을 하기 전에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족분들이, 대부분 가족분들이 끌고 오십니다.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된다. 혼자 하기는 불안하다. 그래서 전문가인 이제 저한테 오셔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돼야 돼요. 활동을 좀 버겁고 피곤하더라도 활동량 높이고 운동 조금 하고, 그러면 체력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치료의 효과도 좀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기분도 훨씬 더 좀 나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의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약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4기 진행성, 전이성 암 한우분들도 많은 이유에 의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암재활 운동 전문가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암재활 트레이닝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수요, 니즈, 그 다음에 중요성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